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 오늘 낮에 조금 약해졌다가 밤부터 다시 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또 중부지방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요. 또 금요일까지 이 장맛비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많은 것은 또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산사태 위험도 큽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6.1 지방선거로 영월군의 이 최명석 군수 이 재선에 성공했죠. 민선 8기 운영 계획과 각오 또 그동안의 성과 좀 어떻게 자평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문화원이 관동무 보존의 창단식을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 하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 마련을 위한 지원센터 개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6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도 킬로와트아워당 5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미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예정되었고 또 기름값의 고공행진 등이 더해지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 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킬로와트아워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의 상동읍에서 텅스텐 광산의 재개발을 추진 중인 알몬티 대한중석이 조만간의 광석 등분을 가리는 선광장 건설을 위해서 포르투갈로 텅스텐 원석을 보내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몬티 측은 지난해 11월에 성광장 건설을 위한 도로와 기존의 하천 이설, 또 기본 설계 완료에 이어서 현재 상세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이달부터 성광장의 주요 기계인 볼밀 분쇄기 등의 기계 부품이 영월 북면 문곡리 보관창고로 도착하기 시작했고, 특히 성광장의 기술 성능 보증을 위한 실험은 포르투갈에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의 최명석 군수가 무난히 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또 4년 군정이 또 연장선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지역 현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죠. 지금 어떠한 계획들 가지고 있는지 또 각오 어떤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도록 하죠. 군수님. 예, 안녕하세요. 최명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뭐 한 달 됐군요. 지난 네, 그 6.1 지방선거. 사실 뭐 개표 초반부터 우위를 점했고요. 좀 여유 있게 이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좀 소회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많은 지지 성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에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어떤 민선 7기 지난 4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그리고 이게 중단 없이 이어져서 영월이 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정말 살기 좋은 영월로 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네. 사실 민선 7기 처음 당선됐을 때 느꼈던 그런 것보다는 엄청 더 큰 책임감, 사명감 이렇게 더 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다행히 이제 재반 여건이 우리 영월 발전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권 교체가 돼서 저희 제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이 되고, 네. 도정 또한 우리 국민의힘으로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중앙하고 도하의 네트워크와 이런 게 한층 더 강화되고, 특히 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도 통과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시행령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민선 7기에서 준비해왔던 지역의 현안, 수건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네. 우리 국민들에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일부터 이제 민선 8기 임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뭐 바뀐 것도 아닙니다만은 군수가 좀 각오가 좀 다르신지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느끼는 것들 이제 곧 이제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좀 강하게 우리가 긴장한다는 것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를 다지자. 네. 그래야 우리가 민선 7기의 어떤 좋은 점들을 가져갈 수 있고 앞으로도 이게 뭐 다 좋은 게 아니니까 나쁜 건 계속해서 바꿔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 추진해 가자.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민선 7기 처음 들어와서 강조했던 변화와 도약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민선 4, 5, 6기에서 이어져 있던 걸 제가 7기에 취임해서 봤을 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듬어 왔는데 지난 4년간 뭐 그게 완전히 완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변화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수장이 이제 바뀌지 않아서 그냥 조직이 그냥 그런 대로 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화와 도약을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변화를 강조했다고 한다면은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진단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히 어떤 분야, 어떤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지요? 전체적인 거죠, 예. 사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선 4, 5, 6기에서 해왔던 그 틀도 바꾸고 세부적인 것들도 공무원들의 업무 스타일이랄지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던 방향에 대한 것도 바꾸고 뭐 그런 어떤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지금 민선 7기 4년 동안 많이 또 변화해 왔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근시안적인 시각을 좀 버리고 이제 우리가 30년, 4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 네. 그런 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왔던 게 민선 7기였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좀 지역의 현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뭐 국책 사업으로는 제천 영월간 고속도로 건설이 있고요. 뭐 이게 또 삼척까지 바로 또 동시에 또 착공하느냐 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또 태백선의 고속열차 도입 이게 사실 뭐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요. 또 지자체장으로서 또 이제 노력을 하면은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지역의 수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중점을 둬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그 영월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강원 남부권 벨트, 강원 남부권 이 4개 시군이 폐광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 폐광 지역 4개 시군의 이제 강원 남부 벨트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없는 지역이에요. 네. 이거를 벌써 했으면 한 10몇 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민선 7기 들어와서 물론 정치력이 발휘돼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력보다는 네. 지역의 어떤 지자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광역적인 측면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제가 지난 민선 7기 특히 이제 동서고속도로 추진 협의회장 맡으면서 뭐 70만 명 서명부들 제출하고 국회 뭐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다 찾아다니면서 정책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천 영월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남은 게 영월 삼척인데 영월 삼척이 제천 영월 끝내놓고 또 영월 삼척 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제천 영월도 빨리 해야 되지만 영월 예. 삼척도 같이 가야지. 예. 그래야지 이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야지 이제 동해 쪽에 태평양 쪽에서 이어지는 물류가 들어오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강원 남부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속도로입니다. 네. 고속도로 빨리 제천 삼척간이 완공돼야 된다. 다음에 이제 그 태백선의 고속열차를 제가 이제 도입하자고 얘기했던 건 이게 열차를 바꾸는 문제, 고속철도로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중앙선이 고속철도로 놓여지면서 고속열차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영월 제천에서 삼척선 가는 태백선에도 일단 수도권으로부터 사람을 유입을 위해서는
제천까지 오는 속도라도 줄여줘야지. 네. 그래야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영월, 정선, 태백 이렇게 같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만큼의 시간이 단축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청량리에서 영월까지만 예를 들어도 한 2시간 20, 30분 걸리던 게 이제 고속 열차로만 바꿔줘도 1시간 한 40분대로 단축이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건의했고 코레일의 이제 도입 계획엔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앞당겨서 도입을 해주느냐 그런 노력을 지금 계속해 가야 될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영월 입장에서는 이제 영월 의료원 이전하는 문제 확장해서 다음에 공공요양병원 건립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 영월을 강원 남부의 의료 거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영월군이 이 도내에서도 또 대표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소멸이 뭐 대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예. 이게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죠. 예. 공통적인 현실이죠. 예. 영월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역 소멸 문제는 우리 영월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게 지금 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고질병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러한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도 말씀하셨고 또 의료 인프라의 또 확충도 역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또 역시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유입이 돼야 하는 것이 또 그렇죠. 기본적인 또 과제이고요. 일자리 창출 문제, 그렇죠. 이런 또 교육 문제도 함께 또 어우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출산 또 농촌의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소멸 대두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복합적인 문제예요. 네. 어디 한쪽만 봐선 되지 않는 거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돈을 뿌렸는데 정부가 이제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아니구나. 국토의 균형 발전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영월 같은 이제 시골 그 농촌 시군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오고 싶어도 여기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 오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의 입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통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기업의 입지 여건도 갖춰지면서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네. 지역 자체의 교육, 문화, 복지, 의료 이런 생활 전반의 정규 여건 개선을 계속해서 개선해 가면 기업의 입지 여건과 맞물려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을 위한 지역 나름대로의 정책. 그건 우리 영월군이 민선 7기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왔고 지금 일정 부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질 때 그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그 오늘의 뉴스에서 좀 읽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상동읍의 현재 진육이지 않습니까? 텅스텐 광산 이제 재개발이요. 예. 이 알몬티 대한중석이 뭐 현재 이 개발을 다시 하기 위해서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기대가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기대를 걸고 있었죠. 근데 이게 벌써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뭐 된다 이러다 이제 진짜 되는 것 같구나 하는 걸 느낀 게 이제 한 1, 2년 사이에요. 1, 2년 사이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이제 그분들 지역 분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잘 진행돼 갈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거와 연계된 일자리가 오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중석, 옛날 상동 대한중석, 그걸 재개강하는 문제는 우리 영월에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기회가 또 영월 곳곳에서 또 많이 이제 시행이 되어야 또 그만큼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1일 뭐 또 다른 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새로운 또 각오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선 8기 영월 군정 운영 계획 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민선 7기가 준비해왔던 국책 과제들, 그걸 이제 하나하나 가시적으로 만들어간다. 또 지역 내에 관광 인프라가 열악했던데 그런 관광 인프라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성공시켜 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안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연결해서요.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명서 영월 군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관동무 보존의 창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관동무 보존에 창단되었는데 먼저 관동무가 어떤 춤입니까? 네, 관동무는 원주, 나아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전통춤인데요. 이 관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동별곡에 맞춰서 춘 춤입니다. 조선 선조 때 정철이 강원도의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강원도 풍경을 보고 감탄하면서 풍류를 노래한 가사인데요. 이 관동무는 헌종의 할머니인 순원 왕후의 환갑 잔치에서 선보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춤이었습니다. 이 관동무가 특히 의미 있는 건 강원도의 춤 중에서는 유일하게 궁중에서 행해진 춤이라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확산될 만큼 유명한 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관동무 보존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관동무를 무형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존회가 필요한데요. 보존회는 앞으로 다양한 공연에 참가해서 관동무를 선보이고 홍보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어제 원주 문화원에서 관동무 보존회 창단식이 진행됐는데요. 보존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무용 단원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박순조 원주 문화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무형문화재로 다 등록을 하려면은 보존회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동무를 앞으로 장차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니까 저희네들이 첫 번째로 다 이제 보존회를 창단하게 됐고, 보존회 역할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동무의 또한 그 홍보, 그다음에 관동무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재정적인 지원, 이 다각적으로다가 전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존회를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 보존회 회원들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난 3월부터 무용 단원을 모집해서 61명으로 보존회가 구성됐는데요. 관동무 보존회의 초대 회장은 현재 원주 예술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최범근 회장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증된 관동무의 자부심을 갖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 관동무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에 공을 많이 들였었죠. 네, 원주문화원은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고 발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명의 연회장인 교방에서 진행하던 관동무를 복원하게 된 건데요. 앞으로 관동무 보존회는 상지대학교와도 협업으로 계속해서 학술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원주에서 시작해 전국의 관아에서 행해졌던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큰 춤인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 사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순조 원주 문화원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사실상 옛날엔 전통춤이라는데 춤도 퓨전으로 다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관동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용계의 우리 원주와 강원도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철의 관동별곡을 갖다 노래하면서 춤춘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모두 다가 아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원주 시민들이 강원도에서 궁에 가서 춘 춤이 유일한 춤이잖아요. 우리들의 자부심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박수를 많이 보내주고 우리 것을 아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민들은 관동무 좀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네, 원주문화원은 관동무 복원을 어렵게 해낸 만큼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동무를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한 책자를 냈습니다. 관동무의 예술적 의미가 담겨 있고요. 관동무에 사용된 음악과 춤을 문화적 측면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또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 춤에 관심과 애정을 갖기 좋은 건 직접 행사를 통해 관람할 때일 텐데요. 앞으로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크고 작은 행사에서 관동무 공연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반기 진행되는 원주 야행과 같은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궁중에서 진행되고 또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던 관동무, 시민으로서 자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계선 지능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느린 학습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이죠. 느린 소리가 또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13일 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도 개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느린 소리의 최수진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느린소리 대표 최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비영리 스타트업이죠. 느린 소리 좀 어떤 곳입니까? 느린소리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세상을 좀 천천히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강원도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기관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춘천사회혁신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팀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또 다른 말로 느린 학습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만은 이 특징이 어떤 겁니까? 일단 느린 학습자를 지능으로만 본다면 보통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을 가진 이들을 뜻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알기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전에 IQ 검사 있었잖아요. 예. 그 지능 지수가 70에서 85에 해당하는 이들을 말을 하고요. 근데 이들을 꼭 지능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이나 학업,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들을 말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13.5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는 장애인의 5.1%인 장애 통계보다 3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으로 인구에, 예, 그렇죠. 학생으로 따지면 한 반에 3명에서 5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59%면 뭐 10명 중 1명 이상이 바로 지금 이러한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상당히 그 비율이 높은 편이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황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정부 차원의 법이나 제도가 지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각 지자체별로 이제 조례 제정을 해서 정책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6월 21일에 서울시 경계선 지능 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강원도는 어느 지역 한 군데서도 조례나 정책이 마련된 곳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전생에 걸쳐서 또 사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또 개인의 문제만을 국한하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또 관심이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느린 학습자와 관련된 이 부모 네트워크 조직을 또 구축하고 또 기반 조성 사업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좀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경계선 지능인은 전생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학령기에는 학습이나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범죄에 노출이 되거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성인이 돼서는 자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운동형 외톨이나 청년 이투화로 되는 사회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령기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을 통해서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알리고 사회 인식 변화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초등 당사자들을 위해서 사회성 훈련이나 또래관계 개선을 위해서 소요 놀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무엇보다도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학교 내에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 좀 잘 봐달라 이렇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중순에 이 경계선 진흥인 지원센터 또 개소도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센터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 겁니다만은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서요. 뭐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하시고 좀 맞춤 지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느린 소리의 최수진 대표였고요. 자, 오늘 6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